안녕하세요. 바야TV의 메이드쌤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환경을. 그리고 이 사선, 그러니까 사선이 아니라 직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정원 도입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원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전에 직선을 연습한 것과 정원을 지금 연습하는 게 같이 도움이 되겠죠.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표를 표시해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멀리에 또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요 X표시 요게 꼭 또 복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쭉 이렇게 멀게, 나중에 이제 투시도라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멀리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그 느낌. 여기에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여기 이제 문이 있을 수 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이렇게 됐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문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복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로 이런 거리감을 주는 이런 복도 형태에다가 정원을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리는 거예요. 자, 정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연하게 해서, 여러분 영상에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연하게 해가지고 확실한 정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고, 어디 특별한 위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셨으면, 자, 여기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원의 제일 윗부분, 제일 아랫부분을 이쪽으로 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아랫부분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요거보다 지금 얘보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긋지 말고 여기하고 만나는 거를 최대한으로 여기를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긋는 거는 얘를 지금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어 들어가지 않게 원에서, 얘를 바라보는 이 원에서 제일 외곽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자, 도화지를 이렇게 돌려서 얘도 이쪽으로 이어주고, 얘도 이쪽으로 이어주고, 연하게 하세요.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 큰 것도 있으면 얘도 이어주고,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어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원들을 이어줬어요. 이어줬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복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복도의 개념은 뭐냐면, 저기를 초점으로 해서, 요 점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점점 걸어 들어가는 느낌. 저 멀리 복도가 끝나는 부분, 뭐 끝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 꺾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그런 점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투시도법이라고 하는데, 투시도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투시 뭐 이러잖아요. 투시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작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크게 그려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풍경을 보이는 대로 그리면 투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그대로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그린다면은 그걸 투시돼 있는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려면은 이 투시도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시도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에 있는 건 크고 저 멀리 있는 건 작다. 그 느낌은 누구나 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문을 내다보면 실제로 저게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그 자동차가 나보다 되게 큰 자동차이지만
멀리 보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자동차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작은 건 아니지만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 거는 크고 멀리 있는 데는 가깝게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 그럼 결국 뭐냐면 저 멀리서 무슨 파이프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쫙 나를 향해서 파이프가 돌진해 오는 듯한 느낌? 나를 향해서 파이프가 저 멀리서 확 튀어나가지고 훅 튀어나가지고 보세요. 자, 제 손이 훅 이렇게 훅 하면서 파이프가 튀어나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톱니바퀴를 그릴 겁니다. 톱니바퀴. 자, 그리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원형을 그렸습니다. 원형을 다듬어주면서 연장을 시켜가지고 여기 요걸 이제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죠.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멀리 사라질 듯한 그런 점, 저 멀리 점 하나로 찍혀 있는 그곳에서 출발한 직선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되는데 이거를 톱니바퀴처럼 여기다도 뒤에 요만큼 우리가 뭐 5mm 뒤에다가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렇게 테두리를 긋는 게 아니라 이 선 안에서 원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한 5mm든 1cm든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져 있으니까 얘에서 한 뭐 1cm를 띄워가지고 원을 여기서도 밑으로 1cm 정도 띄워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은 이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중심에서 톱니바퀴가 나올 수 있겠죠. 톱니바퀴를 그려보는 거예요. 톱니바퀴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십자 또 8등분 하고 그걸 또 16등분 하고 이렇게 16등분을 하면은 이 아래다가 또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이 원을 그려주고 요 두께만큼의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원을 그리는 요 원 그리는 적용 그리고 원 그리는 방법 그리고 원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했다 이용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톱니바퀴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를 그리게 되면 다른 거는 그냥 응용해서 그리면 되죠. 중심에서 이거를 뭐 8등분을 이렇게 나누고 16등분을 나눠서 그려도 되고요. 그냥 요 원에서 조금 더 작은 원을 그리고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이빨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에 이빨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딱. 자, 그 톱니바퀴는 그래도 두께가 있으니까 두께에 대한 원을 또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요 두께에 대한 요 선들은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긋는 게 아니라 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겠죠. 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요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톱니바퀴를 그려주는 겁니다. 좀 작으니까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니바퀴. 자, 톱니바퀴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큰 원이 있어요. 이렇게 큰 원. 큰 원에 톱니바퀴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원의 끝부분이 얘로 향했을 때 여기고 이 원의 끝부분 여기죠.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투시가 심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투시가 굉장히 심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찌그러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니까 만약에 찌그러지게 그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카메라가 정확하게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제 얼굴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톱니바퀴에 생긴 형태예요.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그리려면은 원을 실제로 어떤 그림에 적용시키려면 이 정원 자체가 많이 있는 게 뭐 자동차 바퀴라든가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공장에 톱니바퀴가 막 물려 있는 기계들, 그런 구조들, 아니면 시계, 수동시계, 톱니바퀴 시계의 안에 내부 구조의 그런 부품들, 그런 부품들이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아서 그 원 그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걸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톱니바퀴에 생긴 형태를 이쁘게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이 원 그리는 거에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원 그리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원을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좀 뭐 이렇게 뭐 얇아졌다가 좀 넓어졌다 막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한 것만 좀 고쳐주고, 그냥 얼추 톱니바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원을 자꾸 추가를 해줘서, 원을 이렇게 추가해줘서 이렇게 이 원을 그려놓고 톱니바퀴가 두께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원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그리는 이 원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려주세요. 원들을 그려서 톱니바퀴를 그려봤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렸지만 정확도는 떨어져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는데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원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사선으로 보면서 이 카메라 때문에 약간 사선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찌그러진 게 있나 없나. 책상에다 놓고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책상에 그렸을 때 이게 실제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 눈은 이렇게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사람 눈이 이게 사람 눈이에요. 내다보니까 사선으로 본다고요. 정확하게 눈과 종이가 90도를 이루어졌을 때 그 형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아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서 자기랑 90도를 맞춰서 보고 틀린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의 형태예요. 동그란 원이 잘 그려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얘 동그란 원, 이 동그란 원이 뒤에 동그란 원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두께, 톱니의 두께를 그려줄 때, 이 두께라는 게 요 두께죠, 요 두께. 두께를 그릴 때 이 뒤에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두께를 그렸을 때, 이 두께에 맞게끔 제일 오른쪽에 튀어나온 곳과 제일 왼쪽에 튀어나온 곳, 제일 위쪽에 튀어나온 곳과 제일 아래쪽에 튀어나온 곳을 요 소실점, 요 점 원 점에다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요 선은 이 중심으로 딱 이렇게 맞춰주라는 거죠. 모든 선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게끔. 예. 이게 이제 투시도를 만드는, 투시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만드는 건데, 뭐 투시도법, 소실점 뭐 이런 건 어려운 말은 아직은 필요가 없고, 그거를 그냥 맞춰주면, 아 이게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쫙 이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한테 쫙 이렇게 뭔가 펼쳐져 나오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느낌만 들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원이에요. 원. 요 원을 그려주는 거죠. 원을 그리는 거는 이 전 영상에서 그리는 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원만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물을 그리거나 그걸 대입을 시킬 때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원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톱니바퀴를 되게 못생기게 그려도요, 잘 못 그려도 원을 똑바르게 그리고 요 투시에 대한 요 사선만 잘 맞추면 그림이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톱니바퀴를 그리면 이 톱니에다가 너무 집중을 해요. 사실은 이 원이 중요하고 타원이 중요하고 그 생긴 형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톱니는 인공물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원, 이 타원을 그릴 때 이 타원의 느낌이 대칭으로 딱딱딱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나, 이 원을 그릴 때 딱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지름이 다 똑같고 정원의 느낌이 안 나오면 이 톱니바퀴 느낌은 완전히 깨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원이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가 복도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그 복도 형태의 소실점으로, 저 멀리 있는 점으로 모두 다 화면이 모아지게 느낌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톱니바퀴에 작은 작은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 연습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선의 적용서부터, 그리고 또 정원을 그리는 거, 타원 정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유곡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곡선 정원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타원을 그릴 텐데, 이런 기하도형에 입각한, 기하학적인 형태에 입각한 이런 정확한 형태를 그리는 거에 더 중요시 여겨야지, 이런 작은 것들을 막 꾸불꾸불 거리는 것들에 초점 맞추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기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을 그리거나 그런 것들이 잘 안 틀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주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정확한 형태를 그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초가 잘못돼서, 이제 그림은 오래 그리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연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자유롭게 캐릭터 그리고 뭐 자유롭게 뭐 어떤 풍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취미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간혹 어떤 구조물, 기하학적 형태물을 똑같이 닮게 그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투시도나 그런 그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틀린 그림을 봐요. 원래 그림에서 일부러 틀리게 그리기도 해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만의 개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틀리게도 그리게 하는데, 근데 그 틀리게, 그러니까 일부러 틀린 그림과 딱 봐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틀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 눈이 높은 사람들은 다 그게 간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려한 그림들, 막 그렇게 고수들이 그려놓은 그런 화려한 그림들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들, 이게 굉장히 튼실하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개성이, 감성적인 게 딱화가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남겨봅니다. 끝.